볼게요. 천자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자, 근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홍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넓다는 얘기죠. 넓고 거칠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주가 홍황하다는 얘기는 이 앞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천지가 검고 누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 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천자문을 가르쳤죠. 이게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조선이 망해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사서 삼경을 띄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어도 알까 말까한 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천을 보게 되면은 이 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한알천에서 나옵니다. 이게 인류의 태초부터 뜬말과 소리말을 같이 썼다는 증거가 여기에 남아 있어요. 이게 물하자. 이게 날일. 그래서 이 날이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늘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여기에 남아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천지현황, 우주호황이 이것이 이제 입시가 돼 버렸어요. 그게 비극이죠. 이 8글자를 해석을 해보자 하면은 이 8글자 안에 하늘과 땅과 지구와 우주의 모든 모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이게. 근데 이것이 입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조선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조선 역시도 이 아침 조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조 하고 이게 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신선선, 그 생선선, 조용할 선, 이 선자가 발기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춘대길 건양 다경 그래서 봄 되면 써놓죠. 그러니까 이 입자가 들립자가 아니에요. 설립자예요. 봄의 선이 크게 길하구나, 좋구나 이런 얘기예요. 또 건, 양, 다경 여기 이 앞에 건자도 이게 세울 건자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여모정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글을 보고 고들정자, 이게 매울열자죠. 이 정렬이 조수로 보여야 돼요. 여자가 조수를 사모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조선 말이 풀립니다. 그래야 조선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 여모정렬이 여자가 정조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조선사도 보이지 않고 조선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조선에서 조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조선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얘기를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그 한글 창제를 하면서 그것도 그때 사실 한글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훈민정음이 이전부터 있던 것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세종께서 그 소리글을 놓고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림토가 됐던 그런 소리글을 놓고 왕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주한테 물어보니까 공주는 그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글은 대개 조선시대까지 그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소리글은 여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공주한테 아주 많은 선물을 내리게 됩니다. 이 중국이, 중국을 하면 생각,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러면서 중국하고 다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선 세종 임금 때만 하더라도 조선 초기예요. 자, 중국이 있었냔 말이에요. 중국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언제냐? 얼마 안 돼요. 저 대만으로 쫓겨간 중국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공산주의 하고 있는 중국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말은 나라 말이 나라 가운데서 서로 다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니즈하고 코리아가 다르더라, 말이 다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전 세계 말을 지켜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아프리카 갔더니 흑인들이 아빠 뭐 부직갱이 뭐 이런 정지 뭐 이런 그러니까 정지가 경상도에서는 그걸 부엌을 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티베트에서도 그런 말을 쓰죠. 뭐 흑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대만에 갔더니 이상하다. 한국말 비슷한 말을 그 사람들이 쓰더라. 아주 온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도 스스로 자기가 은나라 사람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이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이 공자 역시도 이분이 동이의 후손이고, 부처님을 보시게 되면 이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한나라의 왕자예요. 그런데 이거 스스로 다 버렸습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발로키테스바라. 그래서 남을 위로 두고 나는 밑에 있다. 나의 뜻이 위에 닿았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라. 그리고 아발로 스스로 일어나 곁에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깃에서 봐라 경상도 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뜨끌을 중국이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000번의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속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10,000번 하면 그것이 사실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에는 DNA를 통해서 타고나서 생이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는 10,000번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다 속아 넘어가도 DNA에 그 DNA를 타고난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조선말에는 발음이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국정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조선말이 바를 정자 바른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말의 표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선의 임금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자기가 역성을 하죠. 기존에 있던 고려 임금을 내몰고 자기가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면은 임금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그 역사책들을 첫 번째 진시황이 한번 많이 태워 먹었습니다. 학자들 갖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조선의 역대 왕들이 자신의 혈통과 가문을 지키려고 종묘와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백성을 지킬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종묘와 사직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또 많은 책들을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언어는,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왜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에 숨어있는,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을 찾아보면 전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만 하더라도 공자시대에 나라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중국 그러면 정말 나라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지금 남한과 이 북조선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벼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중국을 차이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라 가운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중국 뭐 이 나라 말씀이 딩기게 살아, 이것을 굉장히 이것이 큰 오해고 이것이 만번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열 십자가 있죠. 이게 참 이 열십에 열나라는 뜻과 십, 열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열다가 열매 맺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열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 십을 세게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십이 된다는 거죠. 십이 열린다. 또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태초부터 조선 사람들은 뜻말과 소리말을 같이 썼고 뜻글과 소리글을 같이 썼던 것이 여기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에.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 안에 역사와 문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번의 거짓말. 자, 진시황이 학자들을 묻어버리고 책을 태워버리고 또 조선의 임금들이 자기의 정권과 이익을 위해서 또 많은 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일본 왕실 도서관에는 세계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자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동이 뜻글을 알아도 발음이 이 조선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본 조선도 조선의 일원이었고 또 신라 일본부가 일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세월이 흐르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일본 왕실에 있는 그 도서관에 그 책들을 우리 조선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계사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세계사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점령당한 것 외에는 그런 침략을 크게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점령해서 무자비하게 책을 태우고 문화재를 태우고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본 그 왕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